여느 다른 뽀얀거탑 애청자와 같이 조용히 청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청취자 중에는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좀 시끄러우셔도 되는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참 조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정합니다. 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이분은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또 담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으실 정도로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혼자 아버지 몰래 뒤돌아 울곤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실 정도로 말이죠. 현대의학에선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하니 지금껏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한방치료와 또 섭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고주파 치료와 온열 치료를 주 2회 주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지난해 12월 말 CT 검사에서 암세포가 살짝 줄었다는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체중도 회복하시고 입맛도 전혀 없어하셔서 식욕 촉진제까지 드시던 분이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혈색도 완연히 좋아지시고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컨디션이 워낙에 예전과 다르게 좋아지시다 보니 마음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고주파 치료나 온열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껏 한방병원도 한 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현대의학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고정관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네요. 여기 뽀얀거탑 선생님들께서는 고주파 치료, 온열 치료, 한방치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처럼 말기암 환자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옵션이 제가 경험해보니 무척 적었거든요. 아니 고주파 치료, 온열 치료가 근거가 한방에 있는 건가요? 한의학에 있는 건가요? 아니 양방에서 쓰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을 한방병원에서 도입을 해서 한방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같이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양방 신봉자였고 고정관념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이거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나 이대 목동, 분당 차병원, 영남대, 고신대 보건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치료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방 양방으로 가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한방병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암 환자, 말기 환자들 치료 프로그램은 조금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온열 치료라든지 그 고주파 치료를 하면서 한약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다른 훈증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아마 어떤 프로그램 형태의 치료를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주파 온열 치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아마 균열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왜 이 사람이 그러면 똑같이 온열 치료가 있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고 왜 여기에는 이런 좀 우호적인 글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원에서 더 이상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맞아요. 모르겠어요. 경제적 논리를 제가 얘기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기암 환자, 특별한 치료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고주파 온열 치료나 특수하게 제작된 표적 항암제를 쓰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 없는 아마 암일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사실 하면서 환자에 대한 어떤 끈을 어느 정도 놓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떻게 전인적인 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같이 해봅시다. 라는 좀 따뜻한 그런 관계와 함께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하는 항암 치료 부분이 요즘엔 인기를 조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근거 없는 것을 홍보해서 암 환자들을 유인하는 한방병원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병원들에는 점점 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네. 이렇게 병원에서 돌려보낸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방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마음에 일단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뭐 하나가 남아있구나라는 희망. 그게 벌써 큰 거 아닐까요? 치료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보완대체요법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모두 다 가입되어 있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갖고 보험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험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인 그런 항암 치료의 기준에 봤을 때 표준 치료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통합 보완 대체 요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온열 치료도 있고 비타민 고용량 치료도 있고 고압 산소 치료, 뭐 미슬토 여러 가지 영양 치료 완화 요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만약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뭔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냐 했을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다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기타 등등의 근거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리 가족한테는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이 있다면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비급이죠. 미슬토도 비급이었고 이거는 다 비급여죠. 다 비급이었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거를 치료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돈 내고 싶은 사람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슬토 이런 거 우리 문재인 케어에 없는 거로 저는 사실 봤거든요. 혹시 한번 항암 쪽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급여들이 아마 온열 치료는 들어가 있는 걸로 봤는데 미슬토랑 이런 주사제들 다른 약들은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환자를 사실은 저도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버린 환자들이 좀 많아요. 버렸다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정한 보험 체계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그런 환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 체계가 있는 한방 쪽은 보험 체계가 그래도 약간 또 남아 있잖아요. 침 맞고 뜸하고 뭐 한약은 비급여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 못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치료법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환자들이 그렇게 어떤 희망의 끈을 찾고자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고 또 이렇게 운 좋게 좀 좋은 반응이 나와서 이거 치료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본 분들은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어떻게든 끝까지 누가 안고 가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은 문제긴 해요. 네. 뭐 65세 이상 인구의 한 절반 이상 60% 70% 가량이 암 한 번씩은 겪는다고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의학 치료, 그다음에 급여 치료 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그 수요가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더 세밀해지고 정밀해지고 또 효과도 높은 그런 치료들이 더 개발됐으면 하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그 기대도 있어요. 그냥 늘 가면 뜨뜻하게 하고 뭔가 좀 뜸 떠주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뭔가 좀 효과가 있는 눈으로 보기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급여 차원으로 자꾸 흡습해 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우리 기초 체온 올려야 된다고 온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신부 체온. 네. 사실 그 고주파 온열 치료가 해보면 알겠지만 몸 저 깊은 곳에 뜨거워요. 이게 안쪽에 열이 나면서 열이 안쪽에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약간 타겟팅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하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1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 세포에 뭐 500개 이상의 채널이 활동이 되거든요. 수송 채널,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질 사이의 어떤 물질의 이동이나 이런 채널이 500개에서 뭐 1000개까지 이렇게 수송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암이 있는 조직에 뭔가 변화를 사실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올리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여름에도 한번 따뜻한 걸 먹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가운 맥주 말고. 그게 나름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서미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세포 레벨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했을 때 세포의 막이 어떻게 변하고 또 세포 내에서의 프로테인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고 세포 핵은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동물 연구나 인간 대상의 연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으니까 의료기 예. 제품으로 나왔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온코서미아라 그래가지고 딱 거기 집중적으로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고주파 주변을 온열 치료를 할 수 뚜렷하게. 있는 그런 기기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전국적으로 많이 배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죠. 아까 미슬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패단이긴 한데 이 온열 치료기가 사실 비급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통원 치료하는 사람이 그 통원 비용이 맞춰져요. 뭔 말이냐면 무슨 소리지? 실비 이게 20억 정도 하나요? 좀 비싸요 기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거 주에 2회씩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비싸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통원 실비 비용 한도가 하루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에 보통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의료의 한 단편이죠. 그래서 이게 실손보험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가서 온열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남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에서는 좋아하진 않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아까 임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거도 없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한방병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뭔가 시술을 해준다고 하거나 그랬을 때 이 말기암 환자들 어디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용해서 하는 경우 조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암에 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에요. 네, 지금 사연 예. 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잘 듣는 거죠. 이 병원 이름을 만약에 저희한테 노출했으면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약간, 한방 쪽에서 검증이 안 된 부분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실비보험 형태로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은 병원도 많이 받고, 또 잘하는 병원도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게 저희가 그렇게까지 저희가 차라리 상관없는 콜라 아니면은 세탁기 이런 상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 초코땡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초코파이? 병원 소개를 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이런 근데 또 병원이랑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 환자마다 증상에 그럼요.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도 다르고 네, 효과도 다를 수 있기 그거는 때문에 병원 줄 안타깝지만. 세우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좀 궁금했어.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이 사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괜찮을 것 그건 같은데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A, B, C. 네, 그건 명의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거만 있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어떤 병원은 절대 가지 말라던가 어느 병원의 어떤 시술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소송에 걸릴 수 소송의 있으죠. 위험이 있죠. 요즘에 블랙리스트 무서워. 충분한 근거를 갖지 않고 하기에는 그럼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추천이나 되는 것들은 되는 거네요. 환자 유인 행위에는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돈을 받지 않고 뭘 대가를 받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왜 우리가 저희 뽀얀거탑 그 청취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싶어요. 여기 가라. 이 교수님한테 가라. 우리나라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냐는 거죠. 그건 참 근데 정말 조심스러울 것 예민한 같아요. 문제예요. 환자의 구체적인 그걸 다 보지 않고 네.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똑같은 폐암 환자여도 네. 폐암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건 있으니까. 그래서 양심적이고 근데 사실 실력도 좋고 그런 정보는 의사들. 굉장히 많긴 합니다. 명의 백인의 명의 그런 거는 사실 많잖아요. 암호처럼 알려줄까?
이니셜로요? 이니셜로? 예, 저희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죠. 뭐. 네. 자, 이분의 그 사연까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저희 건강상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 탑이니까 타워고요. sbs.co.kr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다음에는 신현영 교수가 한번 저희 이메일 계정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신 교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정말 목소리가 묘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성희롱은 알겠죠? 섹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비음과 타금이 적절히 이렇게 좋아가지고 갈라지죠. 맞아요. 하는 다음에 것이요. 신 교수 멍 자. 때리고 있을 때 한번 기습적으로 제가 소개 토스를 확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tower.sbs.co.kr입니다. 타워 @ 골뱅이. 아, 예. 긴장했구나. 이게 또 안 되겠어. 이게 갑자기 아무나 하는 게 토스를 아니야. 했더니, 예, 아니요, 다음에는 아나운서가 하는 거지. 다음은 좀 부탁드릴게요. 자.